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15일 화요일자 읽겠습니다. 일면 보죠. 최저임금발, 인건비 쓰나미, 현대자동차 덮쳤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대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최저임금발, 인건비 쓰나미에 휩싸였다. 올해 들어 두 회사 직원 7천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밑도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고육지책으로 두 달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주는 기본급만 따지게 된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먼지, 화력 의존 증가, 대기 정체, 숨막히는 한반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국내로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사나흘씩 국내에 머무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틀 연속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 제약, 차량 이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지는 못했다. 이어서 A3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발, 인건비 쓰나미, 현대자동차, 상여금 지급 체계 안 바꾸면 인건비 폭탄, 노조는 수용 불가. 최저임금 인상 후 폭풍, 직원 7,000명, 시급 미달 쇼크, 사측, 취업 규칙 변경 노조의 통보, 임금 폭탄 피하기 고육책, 기준 맞추려면 전 직원 임금 올릴 판, 연 수천억 추가 부담, 노조, 단협서 협의할 문제, 상반기 노사 최대 쟁점 될 듯. 판매 부진으로 고전 중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1월1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개정으로 현대기아차 직원 7,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5면 보겠습니다. 같은 연남동인데 시세 반영률 47%포인트 차이, 불신 자초한 공시가격 99.6% 대 45.3%.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다. A주택은 작년 3월 2억 5,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은 2억 5,400만 원이다. 공시 예정 가격이 거의 시세 수준이다. B주택은 작년 8월 5억 5,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은 2억 5,400만 원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들쭉날쭉한 실거래가 반영률이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10면 보겠습니다. 한경 인터뷰,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이끈 예중광, 대만 칭화대 교수, 원전 산업 없는 대만도 탈원전 폐기, 기술 강국 한국 왜 포기하나? 대만에선 일부 원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원전 산업을 왜 포기하려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작년 11월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낸 예중광 대만 칭화대 원자과학원 교수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국제면 보겠습니다.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 맥도날드 우버 이어 비아콤도 떠난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등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여파로 중국 경기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정부 당국의 과도한 규제, 중국 소비자의 민족주의 성향 등
위험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인구를 잡기 위해 앞다퉈 중국에 들어갔던 것과 반대로 앞으로는 차이나 엑소도스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침체 터널 속으로. 미국, 실적 쇼크, 뚝 떨어진 기업 이익 증가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지난해 10 내지 20%대에서 올해는 1 내지 3%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금융 데이터 조사업체 팩트셋의 전망을 인용해 올 1분기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팩트셋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역시 각각 2.9%와 3.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관세 쇼크. 지난달 수출 4.4% 감소.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전쟁에도 대미 무역 흑자는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394조 원으로 전년보다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A13면 경제면 보겠습니다. 광고 통신 산업부터 계약 이론 전문가까지 총출동. 애플 광고 갑질 심의 땡땡땡 민간 전문가에게 달렸다. 공정위 내일 2차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 요거는 그 법원의 재판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여기다가 아이폰 등 자사 제품 광고비 일부를 전가하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 측은 아이폰을 사전 공급받는 통신사는 안 팔리면 재고를 떠안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 팔리도록 광고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번째 전원회의에 민간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신산업 전문가, 광고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계약 이론 전문가까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늙어가는 한국, 생산 가능 인구 10년 만에 최저. 15세에서 64세 9만 명 가까이 줄고 65세 이상 노인 30만 명이 늘어. 지난해 생산 가능 인구, 즉 만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1년 새 200만 명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해 경제 활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수가 5,182만 6,059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산업면 보겠습니다. CES에서 성장 동력 찾은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5G 자율주행차에서 새로운 기회 봤다. CES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기술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삼성전기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가 열린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호텔 로비에서 만난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정보기술, 자동차 부품 등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을 통해 삼성전기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5G 이동통신 및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돼서다. 5G 자율주행차가 새 먹거리,
이 사장은 국내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5G 서비스가 삼성전기에 안겨줄 첫 번째 선물로 안테나를 꼽았다. 4G보다 전송 속도가 100배나 빠른 5G 스마트폰은 사용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관건은 초고주파 대역을 송수신하고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크기도 작아지는 것이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플렉시블 인쇄회로 킵한, 즉 FPCB 안테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삼성전기는 오랜 기간 쌓은 기판 기술 및 패키징 노하우를 활용해 FPCB 안테나를 다른 부품과 함께 기판에 딱 붙이는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취임, 3세 경영 본격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 취임했다. 대림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회장도 맡아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 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1968년생인 이신임 회장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1992년 미국 덴버대 경영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미국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끝으로 IT 모바일면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NHN으로 한솥밥 먹던 네이버와 이제는 한판 승부. 한 단계 도약 위에 NHN으로 4월 사명 변경. 한때 NHN이라는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던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네이버와 부딪히는 정보기술 신사업을 계속 확장해온 NHN 엔터는 회사 간판까지 네이버의 옛 사명인 NHN으로 바꾸기로 했다. 네이버는 게임 산업 재진출은 없다던 방침을 뒤집고 올해 10종의 신작 게임을 쏟아내며 NHN 엔터테인먼트의 주력 사업 분야로 확장했다. 간편결제, 음원, 웹툰, 기업용 클라우드 등의 시장에서 두 회사는 이미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 NHN은 검색 포탈 네이버가 게임업체 한게임과 합병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쓴 이름이다. 2013년 인적 분할 방식으로 게임 부문을 다시 떼어내면서 NHN은 네이버로 분할된 회사는 NHN 엔터로 사명을 바꿨다. 이듬해 서로 지분 관계도 모두 정리하면서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다. 두 회사의 분리는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편이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간 업체가 NHN이란 이름을 계속 쓰는 데 대해 네이버 내부에선 떨떠름한 반응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NHN 상표권을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2017년에야 NHN 엔터 측에 넘겨줬다. IT 업계 관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NHN이라는 이름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선택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도 네이버로선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이준호 NHN 엔터 회장은 분할 당시 향후 3년간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다는 신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NHN 엔터의 게임이 네이버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등 협력 관계도 이어졌다. 하지만 IT 업계 환경 변화에 따라 양측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영역이 차츰 늘어갔다. 네, 이렇게 해서 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15일 화요일자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